자,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잠깐. 얘들이 a라고 하래. 우리도 a라고 하자. 여기 봐. a 썼지? a를 여기다 넣는 거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너 못 풀어왔잖아. 빨리 써. 썼어? 그래. 오케이. 자, 그럼 AD의 길이는 점 A의 Y좌표,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여기가 A라는 건 이 길이를 A로 본다라는 얘기니까 전체 2A겠지? 요 CD도 2A죠? 자, 그 다음에 A값 범위. 지금 얘 X절편이 Y에 0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그럼 요 X절표값 A는 0부터 루트 3까지 가질 수 있는 거지. 돼? 사실 이게 없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때도 많지만. 그 다음에 ABCD의 넓이 스퀘어 A 써볼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끝. 이렇게 쉬워. 근데 왜 못 건드냐? 너희 고1 때부터 이렇게 점 잡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아니, 알겠어? 이렇게 점 잡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3승 플러스 6a잖아? 몇 차 함수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지? 집중하고 있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극소랑 극대 찾아봅시다. 미분. 자, 0 되는 곳 찾아주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a값 범위는 0부터 루트 3까지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 S1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1 넣는 거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3, 4차 함수만 다루면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쓸 때는 이제 a는 1일 때 최대값 4 이렇게 쓸까? 그럼 밑에 있는 문제는 똑같으니까 속죄.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니까 이거 풀어와. 오케이, 못하시면 안 돼요 이제. 자, 다음 88쪽. (7번) 자, 잘 들어야 돼. 함수 fx가 구간 0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잖아. 그럼 이런 얘기거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란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도함수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기울기가 0 되는 곳에서 도함수 값은 0, 기울기가 0 되는 곳에서 도함수 값은 0, 그리고 도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겠지.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건이가 대답해보자. F' 0은 양수야, 음수야? 아니, 거기 없어. 여기 봐야 돼. 양수 위에 있잖아. 이게 F' 0이잖아. 그 다음 F' 4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함수 값으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두 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F'0은 양수, F'4도 양수, 그다음 판별식도 양수. 근데 이 조건만 가지고는 두 근이 이렇게 0과 4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쵸? 이때 뭘 보는 거냐면은 축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축의 위치도 0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그쵸? 2차 함수의 축의 위치도. 자, 요렇게. 그래서 너네 이거 언제 배운 건 줄 알아? 너네 이런 거 기억 안 나? fx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도록 언제 배우신 거예요? 니들 공통수학 1에서 2차 부등식이 다 끝나고 나서 배운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거든? 근데 기억 안 나지? 고2, 고3들이 이걸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유는 모르겠어. 고2, 고3들이 이걸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이거 따로 공부해야 돼. 2차식 fx는 0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건아 여기 fx가 있어. 그럼 fp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라고 했지? 그 다음에 두 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근데 이제 0이랑 같아도 중근도 두 근이라고 보긴 보거든?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그러면 두 근이 존재하고 p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fp가 양수야, 음수야? 이번에도 양수죠. 그 다음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양수여야 되고 중근도 두 근 취급하기 때문에 중근도 되고. 그럼 지금 이 조건만 가지고는 두 근이 p보다 큰지 두 근이 p보다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따지는 게 뭐예요? 축의 위치를 따집니다.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축이 p보다 크고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는 축이 p보다 작지. 맞아? 기억나니? 기억 안 나지?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어쨌든 고1 때 디테일하게 배운 거고 이걸 다 외울 수도 없어. 맞아? 잘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걸 함축해서 니네들이 자기만의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정리해 드릴 거냐면요.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를 추적할 때는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를 따질 거예요. 이걸 한판축이라고 외웁니다. 2차 방정식이나 2차 식은 모든 단원에서 응용되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의 공식이든 근과계 수와의 관계든 판별식이든 이 근의 분리든 다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걸 항상 떠올리는 거야.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0과 4 사이에 놓는다는 것은
도함수의 두 근을 0과 4 사이에 놓는다는 뜻이니까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호야, 아니 너 저기 잘 거야? 졸려서 자는 거야? 그냥 자는 거야? 어? 졸려서? 근데 맨날 자잖아.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방해돼. 수업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자지 마라. 너 진짜 졸려서 자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그냥 나를 무시하는 행위처럼 보이니까 내가 빠기 친단 말이야. 너 다른 쌤들한테도 혼난 적 있지 않니?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네가 천성 자체가 싸가지 없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니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싸가지가 없게 느껴져. 근데 그건 아마 어른들이 하는 오해일 거야. 근데 네가 네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가끔 한마디씩 해주는데 좋지 않아. 네 인생 살면서 계속 좋지 않을 거다 이거. 알겠니? 그래서 7번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고, 물론 한 번 배운다고 되진 않겠지. 근데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알겠죠? 이 7번을 풀고 살짝 변형해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원래 이론 노트에다가 써야 되는데 나중에 쓰자. 내가 모아서 예쁘게 만들어줄게. 자, 지금 무려 살펴봐야 되는 부등식이 4개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자. 자,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그죠? 여기에 0 넣었을 때 양수해야 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4 넣어도 양수가 돼야 돼요. 자, 4 넣으면 16, 48 마이너스 24. 24 플러스 a.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4보다 크다. 4 넣은 게 왜 이렇게 크냐? 그 다음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그럼 요거 풀면 3a 넘어가고 3으로 나눠서 a가 3보다 작다가 나오지. 그럼 요거 3개 다 연립하면 0과 3 사이. 어차피 마이너스 24보다 크다는 상관없잖아. 그치? 이거 다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축의 위치는 이 문제는 운이 좋게 안 봐도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2죠.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함수값을 먼저 사용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한판축이야. 왜냐면 함수값만 쓰고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는 안 봐도 될 때도 있어. 언제냐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이런 조건?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한번 보여줄게. 두 근이 있고 요 사이에 p가 있으면 fp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유리 알지? 선주 알지? 이때는 얘들아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를 안 봐도 된다. 왠 줄 알아? 함수값 하나가 음수잖아? x축이 위에 있잖아.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리다 보면 무조건 두 개의 근이 요 p를 이렇게 감싸게 돼. 함수값만 보면 끝나. 알겠어?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조금 발전시켜 볼게.
1과 2 사이의 극소값 2와 3 사이의 극대값을 갖도록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도함수는 기울기가 0 되는 곳에서 0, 기울기가 0 되는 곳에서 0, 그리고 증가하는 곳에서 양수, 감소하는 곳에서 음수, 증가하는 곳에서 양수인 이런 2차 함수. 알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네. 밑에 건 도함수를 그려놓은 거고. 집중. 그럼 F'1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요 점에서 함수값을 보는 거지. 뭐 기울기를 봐도 되지만. F'2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F'3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렇게 디테일하게 2차 함수의 값의 부호를 내가 결정해 놓으면 무조건 중간에 근 하나, 중간에 근 하나, 중간에 극소 하나, 중간에 극대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럴 땐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를 안 봐도 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디테일한 조건이 훨씬 쉬운 거야.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원래 저학년 내용이랑 연결되는 문제들은 다 엄청 중요해요. 한판 추억 아시겠죠? 자, 이제 8번 보자. 자, 얘는 이제 축의 위치를 써야겠네. 자, 한판 축. 갈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도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야? 기울기가 0 되는 곳에서 0이 돼버리는 이런 2차 함수. 그치? 그리고 기준이 되는 x인 곳에서 이 함수 값들을 보는 거야. f'-1 양수 음수? 양수, 그렇지? 그 다음 판별식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 2a분의 마이너스 b. 얘들아 이제 할 수 있지? 2a분의 마이너스 b 할 수 있죠? 축의 위치도 마이너스 1보다 큰 곳. 그럼 여기서 a 값은 1보다 작다가 나오고, 여기서 a 값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a가 넘어가니까 a가 3보다 작다 나오지. 얘는 풀지도 않았지만 지금 1보다 작고 3보다 작다의 공통 범위인 1보다 작다만 보셔도 답이 잠깐만 이거 1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면 1보다 작다지. 답이 안 나오네. 그죠? 판별식도 봐야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양수. 돼? 얘들아 내가 높아심에 하는 얘기인데 그냥 너희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2차 부등식 푸는 거 설명할 필요 없죠.
그쵸?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2보다 크다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3번이 안 돼요. 될 수 있는 건 물어본 거야? 그럼 5번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얘밖에 없지? 5번. 나머지 4개가 다 안 되네. 건아, 할 수 있겠니? 이거 어려워. 어려운 게 맞아. 빨리 갔다 와. 어차피 좀 있으면 쉬는 시간 줄 거야. 자, 9번. 야, 이거 진짜 쉽겠다, 이제. 이거 진짜 쉽겠어, 이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그치? 그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그치? 그려놨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 극소가 생겼다. 그럼 도함수는? 극대랑 극소, 여기 아니고 기울기가 0 되는 곳에서 0, 또 기울기가 0 되는 곳에서 0인 도함수. 그치? 그럼 미분 내가 해주고, 자, 대답해 보세요. f'-2는? 굿. 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그 다음 f'-1은 음수. 그렇지.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 3a니까 넘어가서 3a, 여기 12 남아있으니까 a는 4보다 작다. 여기서 마이너스 a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a, 이쪽은 0 남네. 그럼 공통 부분은 0부터 4까지. 축의 위치랑 판별식은 안 봐도 돼. 그렇지 않아? 니네들이 상상해봐. 마이너스 2인 곳이랑 마이너스 1인 곳에서 함수값을 하나로 양수로 만들고 하나는 음수로 만들었어. 근데 내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지 않아? 그치? 이럴 땐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를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9번이 훨씬 쉽죠. 자, 모든 정수 A 값의 합 6입니다. 이해돼, 얘들아? 오케이, 좋아. 잘 됐다. 세 개 연달아 푸니까 그래도 중요한 유형 하나가 마스터가 됐네. 자, 11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야. 얘들아, 잘 들어봐. 니네 복습해왔어야 되는데 나 지금 참 걱정이 돼요. 얘들아, 너네 이 책에 없는 이론 4개는 알려줬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한 개념 30 몇 번부터 39번까지가 한 덩어리가 됐잖아. 짝중구는 튕기고 홀중구는 뚫고, 그래프 개형, 그 다음 f'x는 0으로 근 그리는 거, 그 다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다 알려줬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지. 여기 둘이 합쳐지면 이렇게 생기고, 여기 둘이 합쳐지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다 합쳐진 이런 2차 함수 같은 형태가 있고, 가끔 오른쪽이나 왼쪽에 조금 구부정한 곳이 있는 이런 4차 함수들도 있다. 어차피 4차 함수 이게 다야.
돼? 그럼 이 중에서 극소값 있는 함수 뭐 있어? 얘 극소 있어? 없지? 다 없잖아 극소가. 얘만 극소가 있네. 그럼 얘는 기울기 0 되는 곳이 몇 군데야? 세 군데 쓰세요. f'x는 0, 2, 세실근. 이러면은 극소값을 갖도록이 되는 거야. 여기 지울게. 어차피 얘들아 내신 문제에서 극대극소의 존재성을 물어볼 때는 3차 함수의 극대극소가 모두 있도록 아니면 4차 함수의 극대값이 있도록 4차 함수의 극소값이 있도록 이런 조건들밖에 안 나와. 자, 미분할게요. 자, 마이너스 12x 3승 플러스 3ax 제곱 마이너스 12x. 자, 얘가 0 되게 만들 거야. x로 묶어주면 3x로 묶어줄게. 마이너스 3x로. 그러면 마이너스 빠지고 4x 제곱. 그 다음 부호 바뀌고 ax. 그 다음 마이너스 빠지고 4x. x는 빠져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가 몇 근 가져야 된다고? 3근. 그럼 여기서 근 하나가 보장이 됐지. 맞아? 그럼 얘는 몇 근? 2근. 근데 봐봐. 문장을 이렇게 써. 2근이고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0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0이 안 되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없지. 그치? 자, 판별식만 쓰자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a제곱이 64보다 큰 범위는 a가 8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오케이. 여기 있다. 선주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2번 해보세요.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어디까지 자기가 계산했는지 보세요. 아이고 뭐야 이거 12번 봐야지. 요거 풀고 쉬고 18번이랑 입체도형 풀 거야. 요거 풀고 쉴 거야. 자, 봐. 집중 딱 해. 야 이번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다.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서 야 개형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합쳐지면 이거고 여기 두 부분이 합쳐지면 알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개형 있고. 그러면 극소값 있는 거, 아니 극대값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근데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이라 그랬지. 그럼 이걸 찾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이걸 찾아놓고 내가 명제를 부정하라 그랬지. 기억나? 훨씬 쉽다니까. 저 여러 개 개형 언제 찾고 있을 거야. f'x는 0의 근이 세 실근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때 a값 범위 찾아놓고 그걸 부정하면 돼. 얘는 2실근, 얘는 3중근이나 1실근 뭐 다 찾을 수가 없잖아. 뭐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자 그럼 봐봐. 미분하면 4x 3승 플러스 4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4a 뭐 이런 식으로 되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게 좀 약하시긴 한데요. 개수가 문자인 3차식을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풀려면요. 지금까지는 계속 3차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x로 묶어버리면 근 하나가 이렇게 보장이 되는 형태로 너무 쉽게 나왔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이런 걸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 여기 4a 보여?
여기 마이너스 4a 보여? 그럼 내가 여기다 x의 숫자를 뭔가 넣었을 때 이 개수들이 다 지워지는 x값 하나를 찾는다 치면 그냥 x에 1 넣으면 되지 않겠니?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가 2a였고 여기가 만약에 4a였어. 그럼 x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0으로 만들어 주려면 x가 몇일까? 2겠지? 여기가 만약에 a였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a였어. 그럼 x에 뭘 넣어봐야 될까? 그렇지. 그런 걸 의심하는 거야. 이해되지? 오히려 개수가 문자인 애들이 x 찾기가 훨씬 쉬워요. 일러볼게. 이 기깔나게 지워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4는 좀 나눠주고 3차 방정식의 근 찾으러 가보자. 자, 오랜만이야.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써놓고 1로 조립제법. 자, 그러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 맞지? 맞지? 나 이거 세실근 같게 만드는 거지. 여기 지금 몇 실근이 확정이 됐어? 하나. 그럼 얘 몇 개? 근데 요거 문장 쓰는 연습을 하라고. 자, 이거 연습해야 돼. 두 근이니까 얘가 양수근 오케이. 그렇지. 1은 안 돼. 1이 겹치면 안 되지. 그럼 여기에 1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연습하라고요. 고1들한테 맨날 연습시키는 거야. 니들이 배우는 수학은 언어기도 하단 말이야. 됐죠? 판별식 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a는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지금 내가 찾은 a 값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작단데 몇 없애야 돼? 그렇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부등식을 한번 잘라야 되지. 이렇게. 근데 얘들아, 복습만 해도 충분하잖아. 이거랑 똑같은 짓을 저번 시간에 계속 했잖아. 복습해 오셔야 되고 a의 값이 될 수 없는 건 1번입니다. 대놓고 마이너스 2를 빼버리라는 얘기네. 그치?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 유형 54, 55번은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야. 됐죠? 그리고 유형 54번은 여기가 기말고사 범위이긴 하지만 중간고사 범위에도 분명 들어가는 개념이야. 잘 하셔야 돼. 수고했고, 자, 26분까지 쉬세요. 18번은 이거 미분하면 얘 사라진단 말이야. 맞아? 그럼 극대극소인 곳이 찾아지겠어, 안 찾아지겠어? 찾아지겠지.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 맞아? 그럼 그려놓고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돼. 이건 니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2번은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지금 식을 세워봐. 사다리꼴 넓이 묻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자, 2점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그 다음에 이 두 점은 2차 함수의 y절편이지. 그럼 y에 0 넣으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사다리꼴의 밑변의 길이랑 윗변의 길이랑 높이랑 다 나왔거든? 이거 풀 수 있어요. 자, 지금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두 문제 다 풀어보세요. 풀고 내가 풀이 딱 할게. 자, 미분해주면 3x제곱 플러스 6x인데 0 되는 곳을 찾아주면 3x의 x 플러스 2여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려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인 거는 확실하고 최대값은
여길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래서 제가 3차 함수에서 뭘 좀 가르쳐 드렸냐면, 극대부터 극소까지 감소하는 것보단 극소를 지나는 순간부터 또 극대를 지나는 순간부터 이 감소 속도와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 최소값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극값과 양끝점 조사를 하는 거죠. 극값과 양끝점 조사를 하는 거야. 자, 2 넣어주면 82, a 플러스 23이 되고, 그 다음에 0을 넣어주면 a 플러스 3이 되는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7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7.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3이 되겠네. 자, 이렇게 푸시는 거야.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22번. 제가 다 풀어드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x제곱편 2개 3-3이니까 이 사다리꼴의 밑변의 길이는 6. 그 다음에 이 점을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라고 잡으면 이 길이가 t니까 이 길이는 t 해서 이 t가 윗변의 길이가 돼.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아랫변을 평균 낸 다음에 높이를 곱하는 거지. 아직도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 없겠지. 이게 원리야. 윗변 아랫변을 평균 낸 다음에 높이를 곱하는 거야. 높이는 이 y 좌표 값일 거 아니야. 자, 요게 부피, 아니 넓이를 나타내는 ft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2랑 t 플러스 6 나눠주면 t 플러스 3이지? 자, 전개에 마이너스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9t 플러스 27 미분해서 그릴게. 자, 3 내려오고 2 내려오고 0 되는 곳 찾아주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이랑 3. 근데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그리셔야 되고요. 자, t값은 1사분면 위의 점이라서 양수고 3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최대값. 3은 여기에 넣으시면 0 되니까 안 되고 여기에 3 넣으셔야 돼요. 어? 삼일 리가 없잖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7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2t 플러스 6 뭐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뭐가 틀렸니? 아, 뭐야? 여기 마이너스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그 최대값 F1.
1 넣으시면 돼. 됐어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야. 식 세워서 푸는 거. 그리고 23번은 여러분 풀 수 있죠? 저번 시간 했던 거니까 16-2x, 10-2x가 넓이가 되겠지. 자, 24번인데 얘들아 잘 봐. 이건 내가 식 같이 찾아주고 니들이 최대값 구하는 건 할 거야. 봐봐, 할 수 있어. 니들 중학교 때 닮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중학교 때 닮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닮은 B라고 해서 대응변의 B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닮은 B를 찾아놓고 문제를 풀었을 거야. 맞아? 그러면 3대 2는 9대 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X는 18이니까 X가 6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자, 고딩 때는 닮음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잘 보세요. 이변과 이변의 비율이 대응하는 4대 X랑 같거든. 알겠어? 도형을 건너 다니지 마. 그럼 실수해. 한 도형 내부에서 중간변, 긴변의 비율을 찾았지. 그럼 그 다음 도형에서도 중간변, 긴변의 비율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도 있잖아, 얘들아. 닮음을 쓸 때 이렇게 닮음을 지금 쓸 거거든. 뭐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원뿔의 단면인 직각삼각형을 집중해서 보시면 밑변이랑 높이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맞아? 그럼 내가 이 도형 내부에다가 직각삼각형을 아무리 잡아도 이거 다 1대 2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 5, 높이가 10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니들은 반지름이랑 높이가 필요해요. 자, 반지름을 x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럼 또 어디가 x예요? 여기가 x야.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잘 봐야 돼. 여기가 이 x의 2배인 2x여서 이 길이가 10-2x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돼. 이 길이가 5-x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이용해 가지고 2배 10-2x이기도 한 거야.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들아 이게 딱 중등수학이거든. 변 길이 잡아가지고 나머지 다 x로 표현하는 거. 이걸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요새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 이거 해. 알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지금 까먹어서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극복 가능한 난이도라서 꼭 푸셔야 돼요.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아니 원기둥. 원기둥 부피 최대값 구하는 거야. 맞아. 근데 그 문자로 뭐 외워진 상태면 상관없지만 어차피 니네가 지금 고2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치? 자, 부피 표현해봐. 근데 이제 수학에서 계산 속도랑 계산력 늘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하나 있긴 있어. 문제를 엄청 풀어야 돼. 이게 가끔 애들한테 내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숫자나 문자 쓰는 게 느린 애들이 있어. 이렇게. 아니, 선주 너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그리고 막 예를 못 들겠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걸 써야 되는데 막 뭐 이렇게 쓰거나 뭐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올라나? 그러니까 막 쓰는 걸 실수하고 글씨 쓰는 게 느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키우는 방법은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돼. 그렇단 얘기야. 이게 수학이 열심히 배워도 선주도 지금 개념 이해는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점수가 나오려면은 주어진 시간 내에 계산을 해서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이제 앞으로 가면 문제 좀 잘 풀어오세요. 일단 주어진 속도도 달성을 다 못하면 추가 과제는 나갈 수가 없어. 그치? 그리고 잔소리 한 개만 더 할게. 우리 숙제량은 있잖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숙제량은 있잖아. 난 태어나서 이렇게 숙제를 내본 적이 없어. 지금 진짜 적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론 수업 중인 거니까 내가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쉬운 문제 풀 거잖아.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같이 풀 거잖아. 그때 많이 줄 거야. 이거 많이 안 풀면 점수가 안 나올 거다. 알겠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이 계산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막 이걸 막 설명하면서 계산하면 안 돼.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그리고 얘들아, 저기 현실을 조금 보여줄게. 이게 3차 함수고 최고차이 계속 음수잖아. 그지? 이게 0이 중근이고 5가 실근이다. 0이 바운스 포인트고 5가 크로스 포인트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그냥 3차 함수를 그려. 이 문제 최대값 찾는 거지. 뻔하거든? 최대값 찾는 거지. 그럼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여기 극대값을 찾을 때 있잖아. 미분을 안 해. 미분하는 걸 되게 쪽팔려 해. 여기 그냥 3분의 10이야. 근데 너네 아마 여기다 3분의 10 넣어서 문제 풀었을걸? 그치? 왜냐면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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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거든. 근데 이런 심화 시험은 아직 안 했지만 다음 기말고사 때 이제 3차 함수를 좀 분석할 거야, 같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봐봐. 요식 보고 여기다가 3분의 10을 바로 넣는 애들을 어떻게 이겨?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아직 갈 길은 멀다. 지금 잘하고 계시긴 하다. 어쨌든 미분하자. 안쪽만 전개를 좀 해서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10x 제곱 이거 미분하고 어차피 계수 파이는 극대극소에 영향을 미쳐주는 애는 아니니까 요것도 근 찾을 때 내가 뭘 자꾸 묶어내고 이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바로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6분의 20하고 0 그지? 그래서 여기 0 여기 6분의 20 됐지? 근데 이제 x 범위는 반지름이니까 이게 5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만 보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인 거지. 그치? 여기다 이제 3분의 10 넣으시면 답이. 그래서 아까 여기다 9분의 100 이렇게 써놓고 선주 한참 봤구나. 3분의 10 넣으면 3분의 20이고 3분의 30이니까 3분의 10 아니야. 이 계산이 너무 느려, 다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죠? 유리수의 연산이 느리면 뭐 안 돼요. 됐어? 선주 이거 괜찮지 않아? 3분의 10 넣으면 3분의 20, 3분의 30, 3분의 10 이렇게 계산 이렇게 하면 돼. 수고했어 얘들아. 뒤에 개념 40, 41 그 다음에 개념 42, 43은 중간고사 끝나고 마지막 진도 마무리하면서 미분 단원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으로 넘어갈 거야. 이제 여러분들 저랑 뭐 하실 거냐면
앞쪽으로 쭉 넘어오시면요. 우리가 단원들을 빠르게 보기 위해서 뭘 남겨놨습니다. 뭘 남겨놨냐면, 자, 27쪽. 보이세요? 이런 걸 남겨놨어요. 각 단원별로 문제가 적어. 얘네들을 풀면서 이론 정리를 한번 싹 다 하면서 그 다음에 교과서 과제가 나갈 거야. 그래서 27쪽으로 오시고 1번 풀어봐요. 풀면서 개념 정리할게. 니네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보자 일단. 수렴하는 애들은 찾고 발산하는 애들은 어디로 발산하는지 맞추는 문제야. 1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이거 뭔데? 발산이잖아. 대신 발산하면 부호 알아야 돼. 이거 둘 다 양수지. 그러니까 무한 넣으면 돼. 이거 뭔데? 0. 그럼 거기다 4 더하니까 4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무한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무한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무한이겠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 넣으면 돼. 이 2는 쓸 필요도 없잖아, 그치? 부호 판단보다도 이거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0은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그냥 0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5번이 틀린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5개 함수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못 그리시면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알겠죠?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2번 까먹었을 것 같고 2번 까먹었을 것 같고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내가 이 미적분 원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얘기인데 자기가 공통수학 2의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못 그리면 내가 수업 영상을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아마 단톡방에 2번 정도 보내드렸을 거예요. 아직도 못 그리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시험 포기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직도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세요. 내가 오늘 한 번 더 보내줄게. 자, 2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3번 해보세요. 좌극한, 우극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 맨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이런 걸 배울 때
이 x가 2로 접근한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함수를 따라가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x축에 x가 접근하는 표현을 안 쓸 거고요. 이 지금 다 2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x가 2인 곳을 잡아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은 함수야. 이렇게 할 거야, 이제부터. 여기는 아직 안 볼 거야. 옛날엔 이런 설명도 안 했는데 이걸 왜 하냐면 왜 자꾸 여기를 보는 거야. 함수 따라갈 거야, 알겠지? 이제 자 0부터 보자. 이제 이건 안 한다고. 이건 안 할 거야. 이걸 했더니 여기를 답으로 읽고 있어. 이거 안 할 거고. 자 x가 0인 곳을 잡아놓고 함수 따라갈 거야. 함수만 볼 거야. 함수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점선인 곳으로 접근하는 거야. 몇이야? 2라니까. 2라니까. 왜 여기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1 우극한이지. 1인 곳을 잡아놓고 오른쪽에서 오는 거잖아. 맞아, 건아? 잘했겠지. 이거 이렇게 안 할 거야, 이제. 그냥 함수 따라서 오는 거야. 함수 따라서 이렇게. 그럼 몇이야? 1이야. 이걸 봐야 돼, 근데.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대답해봐. 1보다 약간 어때? 커. 그렇지.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좌극한. 2인 곳을 잡아놓고 왼쪽에서 함수 따라서 이렇게. 몇이야? 몇이야? 2좌극한 몇이야? 2야. 2보다 좀 큰지 작은지도 판단해봐. 그렇게. 그래서 자, 4번 됐고 5번은 풀어와서 질문해야 돼. 5번 풀어와서 질문해야 돼. 니네들이 이거 감으로 맞춰올 수는 있거든? 풀고 나서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 건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5번은 풀어와서 질문합니다. 자, 6번 하실 수 있고 넘겨보세요. 그 3번 비어있는 거랑 채워져 있는 거랑 비워져 있는 건 비워져 있는 건 이거 F2가 없는 거고 F2 읽을 땐 여기 읽는 거고 극한값 읽을 때는 F0 극한값 읽을 때는 이 말 속에 x가 0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0인 곳을 읽으면 안 되고 0 근처를 읽는 거여서 2라고 대답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죠? 이 질문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7번부터가 본격적인 여러분. 그쵸? 본격적인 부정형 극한이죠. 기억하시죠?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이거 약분. 얘는 개수분의 개수. 얘는 유리화하는 거. 자, 7번 풀어보세요. 오늘부터 0분의 0꼴은 다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시킬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당연히 1번처럼 1을 넣어볼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되지. 계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0분의 0은 수학에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지워야 돼. 이 x 4승 마이너스 1은 x 제곱 플러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네 둘이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이만큼. 자, 이제 1을 넣을 수 있습니다. fx엔 왜 1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 거냐면 리미트 fx랑 f1이 같을 수밖에 없어. 자, 여기에다 밑줄을 빡 치는 거야. 자, 이런 디테일까지 살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는 f1이랑 리미트 값이 같은 거니까 얘가 이제 f1분의 2 곱하기 2 해서 4가 되는 거죠. 이게 4분의 1이 되려면 f1은 16입니다. 되는 거지? 그 다음 오늘부터 계속 같이 연습할 거야. 오늘부터 계속 같이 연습할 건데 0분의 0꼴은 극한 계산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1을 넣는 거예요. 인수분해 물론 하면 되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될 때 있고 여기 A 들어있고 막 이러면 갑자기 니들 뇌가 또 고장 나거든요. 알겠죠? 자, 미분해 봅시다. 이래서 2단원을 배우고 1단원으로 넘어오면 있잖아. 못 구하는 극한값이 없어요. 얘 덕분에. 자, 가자. 분자 분모를 따로 미분하는 거야. 4x 3승. 자, 얘는 x-1이라는 함수 곱하기 fx라는 함수지. 곱미분법을 써야 돼.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돼? fx는 미분하면 f'x야. 여기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는 4, 밑에는 f1에. 여기 1 넣으면 0 되니까 사라지지. 맞아요? 똑같죠? 알겠지? 오늘부터 이렇게 2개로 연습할 거야. 오늘 이론 노트 갖고 왔어요? 있어? 다음 시간에 써줄게. 아, 있는 사람은 우리 배려심 있게 다음 시간까지 참자. 지금 뭐 몰라도 어차피 미분할 수 있으니까. 이론 노트 만들어 와. 다음 시간부터는 꼭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8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9번 해봐. 9번은 진짜 까먹었겠다. 계속 머릿속에 이 3개의 꼴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얘네들의 수렴 원리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같이 작아지니까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같이 커지니까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얘도 같이 커지니까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건데, 만약에 앞에 게 엄청 커지면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 뒤에 게 엄청 커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 문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건 판단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이거 3차고, 이거 1차잖아. 오케이? 그럼 쟤는 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야? 같이 커지기도 하고, 증가율도 비슷하니까, 차수가 같으니까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봐봐.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제곱해버릴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0,000 정도 넣으면 이게 4억이란 말이야. 그럼 4억이 루트 밖으로 나오면 한 2만 정도 된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10,000 넣으면 이것도 마이너스 2만이잖아. 그럼 2만 마이너스 2만이니까 뭐 0이 될지 아니면 어떤 수렴값이 있을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호 판단을 할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런 건 양수고 이런 건 음수고, 그치? 그래서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은 우리가 극한값 조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유리화를 해가지고 무한분의 무한꼴로 바꿔서 한단 말이야. 8번 같은 게 쉬우니까.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유리화를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음의 무한대로 가면 힘드니까, 얘들아, 이 화살표는 마치 등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랬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의 무한대로 가는 문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집중 잘해야 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x제곱은 뭐야? x 3승은 뭐야? 이거 맞아. 이거 한 번 더 써줄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t잖아? 그럼 x제곱은 t제곱일 거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t 3승인 거 맞니, 얘들아? 맞아? x 4승은 t 4승, 그지? 양변 4승 해가지고 마이너스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식을 t가 무한대로 가는 식으로 바꾼다고. 그럼 4x제곱은 4t제곱이라고 쓰는 거고,
플러스 x는 마이너스 t라고 쓰는 거고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2t라고 쓰는 거야. 자, 이래 놓으면 그 보기가 편해.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빠져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같고 차수도 같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라 그랬지. 근데 얘들아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하잖아. 기억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식을 양의 무한대로 가는 식으로 바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갈 때랑 양의 무한대로 갈 때랑 발산 방향이 다른 항들만 부호를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제곱들은 여기다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값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그래서 양행수로 가는 식으로 바꿔도 그냥 똑같이 쓰면 돼. 얘네들만 부호를 바꾸면 된다고. 그래서 너네 이렇게 홀수 차항들만 부호 바꾸기로 했어, 안 했어요? 했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기억하면서 공부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유리화를 진행을 하는데 분모에 1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분자의 켤레를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요것도 유리화할 때 필요한 걸 쓰지 말라 그랬죠. 그냥 암산하라 그랬지. 그치? 분자는 켤레가 곱해질 거니까 유리화의 원리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돼? 분모는 분자의 켤레를 내리면 된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때? 1차 더하기 1차 분의 1차죠. 그치? 그래서 루트 4 더하기 2 분의 마이너스 1 해서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원래 무한분의 무한꼴 극한값 계산 방법은 뭐냐면 발산율이 가장 큰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야. 지금 얘네 차수가 제일 높은 게 몇 차야? 1차거든. 그래서 이걸 다 TTT로 나누는 거야. 근데 루트는 T로 나누면 어떻게 되네? 루트 안에 T 제곱이 들어가거든. 그치? 그래서 이걸 T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루트 안이 4-T분의 1이 되고 이건 이제 니네들이 선수처럼 무한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남는 게 루트 4랑 2랑 마이너스 1이지. 이 계산을 간추려서 저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 발산율이 가장 큰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이 행위가 이제 심화 문제에선 쓰여요. 그러니까 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8번은 방금 했던 걸로 충분히 푸실 수 있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도 지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알려주는 풀이 3개를 딱 적어가서 복습해와. 자, 일단 첫 번째 솔루션이야. 모든 답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이야. 요거를 3개를 다 잘 적어가셔서 셋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 문제에서 fx를 잡아줬으니까 집어 넣을 거야. 이 0분의 0꼴은 항상 힌트가 2개야. 자, 마이너스 1을 분모에 넣으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넣어도 0이 돼야 됩니다.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극한값 마이너스 4를 이용해 가지고 힌트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어. 아마 건이가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상수항 B를 A-3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b를 a-3이라고 쓸 수 있고 이 a-3을 b에 넣으면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지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혹시 이렇게 저차식이어도 개수가 문자가 들어있어서 인수분해를 잘 못하겠는 분들은 2차식이어도 그냥 조립제법을 쓰세요. 어차피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 건 확실하니까. 그럼 이거 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a-3이라고 쓸 수 있지.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1을 지운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a-6이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니까 a 값은 2야. 그럼 a가 2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fx가 결정이 되는 거지. 되세요? 자, 실전에서 이렇게 풀고 있으면 망해요. 자,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풀면은 이제 내신을 잘 볼 수가 없어. 자, 여기 꼭 나와요. 보이니? 예를 들어 한 6개 학교가 시험 치면 이 문제는 5개 학교가 나와. 안 낸 학교 하나는 그냥 선생이 정시 나간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 나온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풀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험장 들어간다는 건 이건 시험 볼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 이런 일련의 연산 과정들이 나중에 못해서는 안 되거든.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3인 2차식이야. 나는 이 식의 정체만 밝혀내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이 세팅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f-1이 0입니다 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인수정리를 떠올려야 돼. 인수정리란 말도 기억 안 날 거야. 그냥 마이너스 1이 근인 2차식을 떠올려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지. 그럼 3을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3x 플러스 p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되세요? 이 상태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 갖다 넣으면 내가 이미 인수분해 된 형태로 fx를 세팅을 해버렸잖아. 맞아? 그럼 인수분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되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3 플러스 p지?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그럼 p는 몇이야?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fx가 끝난 거잖아. 자, 실전에선 이렇게 풀어와야 돼. 알겠지? 아, 니네가 어차피 지금 나중에 나랑 수능 수학도 결국엔 하게 될 거거든? 조금 파이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 수능 수학 3등급까지는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다함수는 세팅이 다야. 저런 식으로 세팅하면 풀 수 없어, 문제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제 솔루션 3야. 잘 봐봐.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오버 x 플러스 1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랬어. 근데 이 방법을 알려주면 애들이 제일 중요했던 사실을 또 까먹거든. 당연히 마이너스 1 먼저 넣어야 돼.
이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식 하나가 없잖아. 이걸 찾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찾으려고. 알겠어요? 근데 봐. 오늘 미분에서 극한값 구하는 거 배웠지? 자, 미분해보자. 이 미분하면 뭐야? 미분하면 6x 플러스 a지. 맞아? 맞아?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돼요?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셋 다 연습해야 돼. 어떤 문제는 강제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도 있어. 자, 이렇게 3개 연습하는 거야. 실전에서 뭘로 풀어야 돼? 2개 중에 익숙한 걸로 풀어야지. 얘는 완전 최후의 수단. 답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오케이. 출제율 100%라고 생각하면 돼. 자, 11번 하나만 더 풀고 가자. 자, 11번 해봐. 이 솔루션 잘 적어가고 얘들아. 일단 정말 간결하게 한번 해볼게. 그리고 2단원 개념이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여줄게. 봐봐. 무한분의 무한꼴은 차수 인트랑 최고차항 개수를 가지고 있어. 2차, 3차면 수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x3승을 fx가 지워야 돼. 그래서 x3승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개수분의 개수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3x 제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하수는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이게 약간 하수. 오케이? 고수는 여기 세팅을 먼저 안 하고 힌트를 다 조합해서 fx를 세팅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분자에 0 넣으면 0 돼버리잖아. 원래 0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이상한 수렴값으로 튀어버렸다라는 건 얘가 0분의 0꼴. 그럼 f0은 0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다항식에서 f0이라는 건 상수항이고 다항식에서 f'0이라는 건 1차항 개수예요. 이게 엄청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랑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잘 봐. 다항식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그냥 3차식만 한번 써볼게. 여기에 0 넣으면 어떻게 되니? D지. 이건 이미 많이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미분하면은 1차항 개수가 상수항이 돼버려. 그럼 여기에 0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C가 남지. 그러니까 이걸 안 하더라도 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 좋아. 알겠어? 자, 요거 공부해 볼 만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조합하면 fx를 깔끔하게 써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0이 근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x3승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x제곱. 그 다음에 3x 제곱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3x. 내가 모르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으세요? 이건 다 쓴 거야. 이제 얘만 쓰면 돼. 위에 x를 깔아가지고 0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럼 이거 지워지고 a분의 1이 되지. 요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fx 끝. 자, 내가 강조하는 게 지금 이런 내용이야. 돼? 그리고 얘들아, 계산 과정을 줄여야지만, 특히 너희들은 계산 과정을 줄여야지만 계산 실수를 안 해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f 마이너스 1. 그러면 3이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하나만 더 해줄게. 그 fx를 x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잡았다 만약에. 그럼 봐봐. 여기서 f0은 0이라는 힌트가 하나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거 끝나. 그 다음에 여기서 힌트를 이렇게도 잡을 수 있어. 봐봐. 이거 어차피 0분의 0꼴이잖아. 로피탈을 쓰는 거야. 괜찮았어? 분모 분자 둘 다 미분한 거지. 여기다가 0을 넣어. 돼? x에 0 넣어버리면 저기서 그지? 그러면 이거 a분의 1이네. 내가 a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그치? 이거 a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짧아져요. 돼? 물론 자유롭게 쓰시려면 연습은 해야 돼. 이 개꼴이라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돼. 대체 어떤 수학 강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로피탈은 병신이다. 이거 쓰면 애들이 계산력 줄어들고 수학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나도 동의해. 나도 이거 싫어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어쩔 수가 없어. 너네 내신 시험이 뭐니? 전국 타임어택 자랑 시험이거든. 그치? 다 쓰고 있을 거야 시험장에서. 내 장담해. 오케이. 됐어 얘들아? 오케이. 자 숙제는 27쪽부터 29쪽까지 하고 어, 41쪽부터 42쪽까지여서 문제는 얼마 안 되거든 얘들아? 근데 이건 두 번째 숙제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니네가 숙제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이제야 시험 대비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너네가 지금 숙제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책에 뭐만 남아 있어야 되냐면 그 유형들 있는 그 페이지 있잖아. 지금 이것만 남아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번 숙제에다가 이제 이렇게 복습 과제를 줄 거거든? 그럼 개념들 18개 읽어만 보면 돼. 그건 어차피 읽어보면 기억난단 말이야. 개념들 읽어보고 내가 틀렸던 별들만 풀어보면 이제 복습 한번 하고 이걸 풀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옛날 수학이랑 지금 수학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겪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얘네들 또 세모 별 잘 쳐놓고 다음 교재할 때 얘네들 복습하고 다음 교재를 푸는 거지. 이렇게 쌓아가는 거거든. 너네들 지금까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공부를 했잖아. 몇 년 동안. 실력이 는 느낌이 드니? 들 수도 있는데 보통 잘 안 들어. 보통 내가 실력이 는 느낌은 잘 안 든단 말이야. 맨날 그냥 그 한 해 한 해 그냥 점수 뭐 40점, 50점, 60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데 그거야 내가 공부 좀 해서 는 거고 내가 실력이 는 느낌은 안 든단 말이야. 이런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이번 시험에라도 해보는 거야. 알겠지? 끝. 수고했습니다. 지우 잠깐 남고.